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준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년 대체 휴일로 휴장에 네, 들어가서요. 오늘까지 네.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쉬어가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네, 시장을 어제, 했고요. 예, 시작했고요. 예. 시장 얘기 오늘 해보고 또 앞으로 열릴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현장에 김민수 대표 모셨잖아요. 네, 얘기를 해보고 그 뒤이어서는 케빈강 대표 또 신승호 대표 유사남님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네, 미국 시장이 휴장이면 네. 그냥 나온다. 어김없이.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어제 우선 시작하시고 이렇게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요. 네. 어제 시장이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왜냐하면 이틀을 계산해 보면 미국 시장 그렇죠. 2.5% 올랐다가 빠진 거 계산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다 그랬죠. 예, 네. 왜 그렇게 약했나요? 근데 저희도 이런 때 그냥 쉬면 안 될까요? 괜히 아. 괜히 열었다가 그 매물 맞고 네. 그러면 새해부터 기분 나쁘고 이게 무슨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지. 새해부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해는 그래도 네. 네. 이렇게 붉은 태양 보면서 시장을 한번 뭐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예. 하더라도 시장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근데 어제 나왔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죠. 뭐 기관 쪽의 매도세. 네. 네. 어제 그래도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기관이 그래도 좀 받쳐줄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네. 정반대로 나왔던 얘기는 그만큼 좀 급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나왔던 게 물론 작년에 이어갔던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개인들 매도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네. 또 연말에 하나 바뀐 룰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 관련된 얘기죠. 네. 그게 지금까지 증권사 쪽에서 증시 안정 대책으로 네. 지금 담보 비율을 낮춰놨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이제 완치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140%대, 150%대로 좀 돌아가다 네. 보니까 네. 그때 간당간당 하셨던 계좌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압박이 나오고 거기다 기관들이 그런 걸 좀 매물 압박을 유도한 게 아닐까란 미리 그런 생각도 예. 좀 들고 사실은 있어요. 개인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정리할 거 정리해. 네. 이런 쪽으로 압박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보고 있으면. 네. 뭐 그렇게까지야 뭐. 아, 네. 근데 기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네. 조금 받치지 않고 네. 좀 매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작년부터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할 땐 더 약하게 하고. 예. 네. 좀 돌릴 때는 왜 안 참여해 주죠? 네. 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기관들 다 불러다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대표님 밑으로 쫙 들어가는데 한번 다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그래도 할 말은 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자 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봤고 오늘 중점적으로 해주실 얘기가 아무래도 네. 2023년 우리 첫 만남이니까 네. 23년에 증시를 움직일 좀 큰 얘기들 이런 걸 좀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새해니까 네. 또 이제 다들 올해에 대한 전망이나 올해에 대한 네. 얘기들 상당히 많은 상황 쪽에서 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는데 솔직히 뻔한 얘기들이에요. 아, 별말씀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했었고 네.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가 솔직히 연준 입장이나 모든 게 다 네. 데이터에 따라 바뀐다. 그렇죠. 예. 라고 하는 유동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간다가 아니라 네. 이제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네.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3대 변수라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네.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게뭐 연준 얘기. 네. 뭐 당연한 거겠죠. 맞을 수 아무래도, 없겠죠. 예. 네. 네. 이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고 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연준이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에 대한 영향이 나오겠다. 네. 딱 세 개입니다. 네. 그게 지금 연결고리로 맞아 들어갔던 네. 게 2022년 미국 시장이나 한국 이제 위험 자산의 변화를 그렇게 끌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연준의 입장으로는 뭐 한 4.5%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제 금리를 4.25에서 4.5까지 올려왔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물론 한동안 또 고점에서 머물겠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라는 게 첫 번째. 예. 그리고 이 정도 유지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제 금리를 내릴 내리느냐. 것이냐. 네, 이런 또 변화가 두 번째. 네.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네. 뭐 그렇죠. 지난
연말에도 각종 IB 쪽에선 다 나오더라고요, 얘가. 네. 근데 모르겠다. 네. 네, 분위기. 네. 어떻게 그야말로 생각하십니까?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얘기들 하네요. 그런 그렇죠. 것도 같고요. 근데 다만 네. 작년처럼 0.25에서 4.5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아무리 낮아도 4.75, 아무리 높아봐야 뭐 5.5, 5점. 네. 5.5 그러니까 이제 좀 작아진 거죠. 전에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뭐 속도를 세게 한다 그러면 다 죽자는 거죠. 예, 뭐 6% 네. 뭐 7% 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네.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분위기. 네. 네. 이게 이제 오늘 뭐 상반기 중에서도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물가는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네. 이제 2%대 인플레이션이 언제 들어올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텐데 이게 이것도 데이터 위주 오늘 자료 왜 준비했죠? 그냥 한마디. 아닙니다. 예. 네. 뭘 봐야 되는지가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상반기 중에 한 5%대는 유지가 되다가 한 3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강하게 올랐던 물가가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YY로 네, 계산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겠는데 한 3%대에서 2%대까지 떨어지는 과정들. 네. 요게 이제 또 앞으로 봐야 된다라는 예, 쪽이고 예. 네. 결론은 그거죠. 그럼 이렇게 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경기는 네. 괜찮겠느냐라고 예.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강도 네.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그렇네요. 네 시장이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이 미리 선반영하고 이제 한 중반쯤 되기 시작하기부터는 주식시장은 올라온다. 이런 쪽에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뭐 어떤 시스템 리스크 같은 큰 충격만 나오지 않게 되면 겪어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쪽으로는 얘기 나오는데 또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S&P 500 지수엔 주봉을 보다 보니까 지금 딱 기술적으로는 이런 변화입니다. 네. 고점대에서 물론 작년에 힘들었었죠. 네. 고점대만 들어가면 얻어맞고 예. 네. 저 차트는 아주 완전히 딱딱 대박이네요. 그- 네 번이나. 예. 주봉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라는 네. 쪽의 변화인데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한 3,600선 이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지난번 한 번, 두 번이 이제 저점을 더 테스트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에 혹시나 한번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근에서 약간 삼중 바닥 비슷하게 네. 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다시 저항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 어떤 강한 탄력이 나오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보여지는 게 다른 아니겠죠 기술적 예. 분석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작년에 뭐 약세장이니까 차트가 저렇게 예쁘게 빠지지만 요번에 올라간다면 그냥 저 쭉 그어진 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위로 갈 것 같아요. 그거 안 가고는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 예.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빠졌다가 돌리느냐, 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약간 주춤해서 눈치 보다가 네. 그냥 후다닥 달리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앞으로의 변화는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들 따라서 나머지 또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나올 테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는 나스닥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약간 중간자 입장 쪽에서 S&P 500도 확인해야겠다. 요즘은 S&P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나스닥이 너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은 나스닥대로 너무 그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네네. 그러니까, 예, 네. 예. 그렇군요. S&P 500이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금 약간의 언어 유희를 아, 하신 그러셨어요? 거죠. 저는 못 저희가 이렇게 다 알아차려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고급 유머를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막 던졌습니다. 예. 자, 다음 좀 볼게요. 네. 경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금부터가 우린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뭘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관련된 쪽 최근에 나오는 얘기 한 두 가지만 뜯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고요. 네. 네. 이쪽 동향 보시게 되면 여전히 진행 중이죠. 하락세로 진행 중인데 그래서 OECD 토탈도 아직 계속 약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서도 약간 이제 완만한 구간이 나왔다가 턴하는 게 한번 나와야겠죠. 이런 일시적인 뭐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지금 완만한 구간이 나와야 그 다음에 턴하는 모습들의 선행적인 네.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나올 때 누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먼저 턴시키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변화가 좀 더 많았다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하향 기조긴 한데 약간 중국이 먼저 살짝 좀 완만한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네.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리오프닝과 함께 좀 생기는 네. 국면이 아닐까. 지금 그런 저 쪽에서. 오른쪽에 복잡한 그래프에서 빨간 선이 네,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적어도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얘기는 일단 가장 크게 저희가 체크하는 게 경기 선행 지수. 네. 네,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또 시티그룹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 지수를 보게 되면 전 이거 보고 의외였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중국은 저 밑에 쳐져 있고 일본도 쳐져 있고 뭐 지금 미국도 그동안 괜찮다가 약간 뭐 아래쪽이죠. 네. 어차피. 근데 유로존이 탁 튀었는데요. 그렇네요. 예. 네, 워낙 기대감이 없는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 그러네요. 그 쪽에서 네. 그러면 유로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만들어가는 기조 쪽에서 뭔가 또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 예, 진짜 네. 처음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데 유럽만 올라가고 유난히. 있네요. 네. 워낙 그 전부터 안 좋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예. 쪽이죠. 이제 워낙 안 좋다고 보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바닥을 향한 움직임 뭐 이런 네. 게 나오지 않나 네, 싶어서 예. 물론 또 데이터 의존적이다 보니까 네. 또 변화 나오게 되면 또 흔들리겠죠. 근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유로존의 변화가 좀 눈에 띈다. 네, 라는 그렇네요.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에너지 문제도 조금 해결되는 것 같고. 예. 네, 좀 숨통 어디라도 좀 네, 튀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숨통 중에서 또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중국입니다. 네. 중국. 근데 리오프닝을 기다렸는데 막상 했더니 또 코로나가 변수여서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중국 정부는 네. 입장을 우린 정점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 또 중국의 관영 매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는 우리 지금 한 6억 명 걸렸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럼 중국 인구 절반은 절반. 네, 절반 가까이는 지금 다 걸렸다고 보면서 아니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환자 수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그렇게 클린 차이나를 얘기했었는데 그 동안에 잘 안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에이, 모르겠고 그냥 그랬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리오프닝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타국들은 좀 불편하죠. 네. 중국인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감염률이 벌써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비행기 안에서 50%는 감염돼 있는 뭐 그러게요. 이탈리아 비행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각국은 방역 대책을 강화시킵니다. 오히려 문을 좀 방역을 높이는 상황들이고 근데 중국의 입장은 우리 괜찮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월 8일부터는 본토하고 홍콩의 국경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더 이상 중국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태고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아마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1월 초중순에 1차 정점 나오고 그래서 고점 찍었다가 감소했다가 춘절 때 다시 대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때 보통 또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 고향에도 약간 또 감염을 시키고 네. 이런 현상이 한 두어 번 걸쳐 나오다가 네네. 이제 저희도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도 보통 맞아요. 급증했다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예, 나온 예. 다음에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3월 달 이제 춘절 이후에 한 3월 달부터는 양호와 함께 또 이제 클린 차이나를 또 선언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변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그랬죠. 리오프닝 관련주 먼저 쭉 움직이다가 방역 강화한다고 그래서 어제 같은 날 또 쫙 밀렸고 네. 네. 그러면 이게 또 이 과정을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 3월 달 이후부터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가는 약간 선행한다는 입장 쪽에서 네. 한 2월 달부터 챙겨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 문제만 해결되면 네. 뭐 경제가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되는 거는 맞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 지금 어차피 지금 부양을 안 하고는 네. 상당히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제조업 PMI입니다. 네. 지금 나왔던 이제 관방송 쪽인데 통계 보면은 이번에 47을 기록했고요. 네. 네. 보통 이거는 좀 이렇게 잘
마사지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 차이신과는 조금 다르게. 아, 그런데 그것도 한 47로 발표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뭐 48 예상치 47.8 모두 다 밑으로 그냥 놨던 분위기로 보게 되면 일단 우리 이런 상태고 뭐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앞으로 좋아질 텐데 뭐 이런 네. 느낌이 좀 나오는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최저치입니다. 아니 작년 기준으로 최저치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제 이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기준이 50 밑이잖아요. 50 밑이죠. 50이잖아요. 50 밑인 데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네, 1년 내 최저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네요. 네,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주식시장은 밑에서의 뭐 변화를 보지 않나. 그리고 한쪽에서도. 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정부가 이 정도 되니까 중국 네. 정부가 아주 강한 부양책을 쓸 거라는 사실 기대를 시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나온다면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보통 또 양회 또 나오면서 예. 그때쯤에서 뭔가 또 선언적인 의미, 예, 뭐 지난 건 다 지난 거고 예. 이제 사면임이다 이런 네. 걸 딱 또 못 박으면서 뭐 드라마틱하게 이런 쪽으로 보여지지 않나. 그게 지금도 그러면 대강 언제쯤인가요? 양회 끝나고 나서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드라이브를 확 걸든가.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직 다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파서 못 나가요. 조금 네.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긴 하죠. 그렇죠. 예, 우리 거기다 좀 잘 모르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동량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 아직까지는 뭐 대도시의 지하철의 탑승률 같은 경우 예. 보게 되면 아직 바닥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예.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동해야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정상화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영향이 나오겠죠. 네.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인다. 아직은 아프다. 많이들. 그렇죠. 리오프닝을 네. 한다고 하더라도 야 좀 오랜만에 만나자. 그런데 다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또 괜찮은 친구도 아 무서워 나 걸릴까봐 못 나가겠어. 그러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밀란의 절반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8분의 1 걸려갖고 온대는데 네. 사실은 해외 여행 나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덜 걸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낫던 사람들이라든가. 예. 그러면 중국은 벌써 상당히 걸려 있는 상황이면 네. 좀 좋게만 해석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 그러면 끝나는 시간도 빨리 오지 않겠느냐. 정점을 향해 좀 예. 네. 가고 있다. 네. 그런 게 있죠. 네. 했다가 와 이제 떨어진다 싶었다가 다시 한 올라왔다 번 이런 정도. 이런 예, 예.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미세한 것까지 다 체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예, 이제 트렌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도 중국을 많이 보고 있지만 좀 네. 세부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로 보자면 이게 연말에 좀 움직였다가 또 그렇죠. 주춤하는데 네. 이걸 그러면 뭐 말씀하신 양회 한 3월 네. 이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그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이제 보통 리오프닝 쪽은 기대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먼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주가가 먼저 훅 갔다가 항상 잠깐만 지금 보면은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나만 또 온 거 아니야? 네. 이걸 저희도 몇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예. 코로나 맞아요. 초기 때부터 예. 그때가 더 고점이었었어요 보면은. 예, 예. 그랬다가 이걸 몇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저희 리오프닝을 보는 관점은 쭉 올라가게 돼도 에휴 난 따라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또 밀리게 되면 커봐 그렇지 뭐 이런 상황들 지쳤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보고 예. 추세적으로 가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진짜 실제로 뭐 나오고 그러면 많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때 되면은 추세적으로 아마 예, 예. 주도주가 네, 주도. 뭔지 아, 뭐 이제 저희가 예, 얘기하는 예. 면세점인지 여행인지 그게 아, 주도적인 게 아마 자리가 잡아야 예. 그 다음에 저희도 다 이제 나머지 쪽도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해마다 이맘때 또 알겠습니다. 얘기 나오는 포인트 CES. 네, CS 얘기 좀 해주시죠. 있는데 예. 요거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요것도 좀 지겨우실 수 있을 텐데. 아, 아닙니다. 전혀 안 지겹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항상 이번 그러니까 5일부터 열립니다. 네. 또 저희 라스베가스 예.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도 한번 영상 찍으셨던 도시죠. 거기가.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핵심 테마는 또 여전히 모빌리티 쪽 네. 강조되는 것 같고 예. 작년부터인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디지털 헬스 관련된 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올해도 신기술 쪽의 변화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 쪽 얘기, 웹 3.0 이쪽 얘기, 그리고 네. 또 지속 가능성, 인간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네. 약간 물리적인 안전 관련된 쪽, 이쪽의 네.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스타트업 네. 관련된 얘기들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은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네.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조 연설자들 동향 보시게 되면 일단 반도체의 AMD 네. 나와서 또 기조 연설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디어 요즘에 신고가 계속 움직였던 대표적인 회사 네. 농기계 쪽이죠. 네. 농기계가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다 한다 이런 개념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네. 농업도 그런 이제는 솔직히 도로 같은 데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넓은 그 미국에서 엄청 넓으니까. 그죠. 네. 여기서 그냥 갖다 놓고 자율주행 배터리만 잘 충전시켜 주게 되면 네. 알아서 수확해서 이렇게 해서 포대로 만들어 놓고 포대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렇네요. 가장 먼저 네. 이쪽하고 해양 쪽이 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장애물이 없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네. 그렇다, 없을 수 그렇다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기조 연설이 자동차 회사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BMW, 스텔란티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변화들도 어느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또 많이 주목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ES 2023에서 눈에 띄는 기술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요거 많이 보신 거죠? 뭡니까? 아이팟 아닌가? 아, 네, 이렇게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게 보청기입니다. 오. 네, 보청기도 스마트 보청기로 바뀌네요. 아이팟같이 생겼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색깔만 달라 보이네요. 색, 에어팟 같이. 흰색으로 네. 주문하셔도 됩니다. 아, 흰색도 있습니까? 네, 뭐 그렇겠죠. 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근데 이게 보통 이걸 차고 있게 되면 저희 네. 보청기가 아니라 이어폰 끼고 계신 거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스마트 보청기가 또 이게 나오고 있고요. 네.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 네. 저거 끼고 있으면 거꾸로 네. 보청기 끼고 있네요. 이래서 잘 안 끼었는데 이제 거꾸로 되네요.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예, 예. 네. 그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이 CTA가 이제 CES 주관사죠. 네. 네. 이 회사에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기술이 수면 기술, 정신 건강, 원격 의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디지털 치료법 이런 네. 쪽으로 보게 되면 다 헬스케어 쪽이네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디지털 예. 헬스케어에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또 올해 많이 보겠다 이런 어. 쪽인데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 앵커님이 훨씬 이쁘시게 아유. 되게 아유. 좀 던져봤습니다. 예, 예. 네.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게 이게 LG전자의 네. 기술입니다. 예. 이렇게 무드 등하고 이 귀에 낀 거 보게 되면은 이걸 끼고 잠을 잔다.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뭐 브리즈라고 하는 기술을 이번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예. 이거 상당히 관심 가는데요. 아, 불면증 있으세요? 약간 네. 아, 역시 방송에 올인하시다 보니까 네.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신기술에 대한 또 변화도 LG전자가 매번 CES에서 뭔가 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기술들 많이 선보였거든요. 예, 매년 국내 기업들이 잘했죠. CES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네. 거기다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마의자가 AI로 뭘 바뀐다고 하는데 이건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서 그냥 눌러주는 겁니까?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모르겠네요. 거기다 비대도 그렇대요. 내가 세상에. 아침이니까 거기까지. 세상에. 네. 네, 이런 쪽 알겠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올해 또 가장 또 핫한 쪽이 푸드테크가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로봇을 활용한 요리사라든가 또 육류 제품 관련된 식물 기반 이거는 뭐 대체육 관련된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또 스타트업 쪽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일반 장갑 얇은 장갑을 가지고 VR을 컨트롤하는 예전에 그 우리 그 마이너리티 네, 리포트였죠. 예, 예, 거기서 예. 나왔던 그런 아. 변화가 이제 시도가 되고 있다. 와. 네. 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또는 아까 인간의 어떤 약간 물리적인 그 시큐리티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가다 넘어진다 네. 라고 하게 되면 많이 다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에어백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국내 회사가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부터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 대한 무게가 좀 많이 실렸다. 그럼 당연히 여기 보니까 고령화 쪽도 좀 그렇죠.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거기도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있구나. 역시 큰 트렌드는 그쪽 같긴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더 그쪽을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죠. 네. 뭐 이제 저성장, 네. 노령화 이런 네. 쪽으로 가다 보니까요. 예, 예. 네.
보통은 CES 얘기하면 모빌리티, 로봇 뭐 이쪽이 해마다 좀 네.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좀 새롭게 눈에 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하셔서 쭉 2023년 뭘 봐야 되는지 정리해 주셨는데 네.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또 미국 휴장 때 네. 그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네, 감사드리고요. 네. 메몰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